안녕하십니까. 면역요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4편, 1, 2, 3, 4편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 2, 3, 4편은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편에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 더 있고 해서 5편을 만들었는데요. 면역요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1편에서는 그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2편하고 3편에 가면서 좀 정리가 많이 되는데요. 뭐 3가지 또는 뭐 4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양한 내용을 함유하고 있죠. 제가 몸살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 먹지 않고 음식이나 약을 먹지 않고 최대한 치료를 해야 에너지가 댐에 있는 에너지가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면역력 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암과 낫지 않는 염증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강의 단계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몸은 그런 한 번씩 아픈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인 골수 이식, 골수를 비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골수 이식이란 거는 굉장히 큰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혈모 골수 이식법 같은 것이 있는데요. 골수 이식이라는 것이 결국 혈구 세포를 만드는 그 골수, 뼈의 어떤 뼈 가운데 있는 골수죠. 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가운데 골수가 있죠. 골수에서 혈구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골수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골수 이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의학자들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골수죠. 이게 이렇게 해서 뼈가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골수. 근데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비우는 어떤 에너지를 비우는 소진, 제가 말씀드렸던 소진이라는 방법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잘 시행을 하면 골수를 비우는 골수 이식과 유사하다. 이것은 에너지를 댐에 있는 물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면역요법을 이제 제가 3가지로도 얘기 드렸지만 4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간식을 먹지 말며 식사를 3끼 혹은 2끼 딱 정해서 구분해서 이 덩어리 지어서 아침, 저녁 혹은 점심, 저녁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먹는 것보단 아침을 비우고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서 아침을 지나서 쭉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먹은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요즘과 같이 그 영양이 조금 좋은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아침을 비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으려면 언제 먹느냐?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픔을 느낀 다음에 1-2시간 있다가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배고픔 이후 1-2시간. 그때 면역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3번째, 공복 시에 배가 비었을 때 소화가 다 됐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목은 소화가 끝나고 배는 쉬고 있지만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그 소진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면, 소진은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발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에너지 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에너지 발산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도 발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리꾸라는 그 염증세포가 소모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소화된 에너지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소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배가 소화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더 그것보다 더 바닥까지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
저는 공복잠이라고 하는데요. 공복잠. 뭐 소진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배고픈 뒤 한두 시간 동안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배고픔이라는 것이 소진을 뜻하게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소진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해서 이제 가리꾸를 소모하는 에너지 발산. 가리꾸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열이 나는 거라고 그러죠. 열이 나는 것. 또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몸살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이 나고 몸살이 날 때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심하지 않은 몸살 같은 경우에는 끝이 나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약으로 염증을 끊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지속시킨다면, 물론 정말 급박한 경우에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런 몸이 여러 해 동안 아프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응급실을 방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음식과 약을 최대한 끊고 해주면은 우리는 면역력 상승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바로 열과 몸살을 자연치유, 참으면서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으면서 치료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부가적인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자연치유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자연치유. 열이라는 것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열이 잘 나지 않는데요. 열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교감과 부교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가지, 하나 더 설명드린, 네 가지, 원래 이제 제가 세 가지, 3편에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복시 잠 다음에 아침잠이었죠. 아침잠. 근데 늦게까지 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올 때는 모방잠을 자는 것이 좋다.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머리에서는 뭔가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굉장한 잠에 빠질 수 있고 잠과 유사한 또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잠이 안 올 때, 공복잠이나 아침잠이 오지 않을 때, 공복일 때 잠이 오지 않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에너지를 더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열을 가한다는 것이죠. 예. 반신욕이나 온열요법 매트를 이용해서 몸을 뜨겁게 하면 피곤이 일어나고 잠이 오게 되고 추가적인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부교감, 교감을 설명을 드렸는데, 부교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염증을 자주 겪을수록 교감이 늘어나고,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이 사상 체질에서 소양인이 된다는 뜻이죠. 부교감이라는 것은 좀 멍 때리는 시간인데요. 멍 때리는 시간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귀찮음의 시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부교감이라 그러면 분비, 배출, 소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감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활동하는 거죠. 교감을 통해서 발산을 하고 소진에 이르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식사 사이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보리차 한 잔, 그 다음에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골수가 다시 에너지로 채워지게 되고, 이게 항아리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그것을 먹은 것 이상의 열량을 우리는 태워야 다시 소진에 이르게 되고, 결국 간식의 잦은 섭취는 소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을 끊게 되면 방법이 없죠. 결국에는 계속 가리꾸가 많아지고 가리꾸의 레벨이 증가하여서 병이 들 수 있고 큰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염증을 자주 겪다 보면 소양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구토, 배탈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빼느냐? 소진과 아침잠을 규칙적으로 잘 하고 열을 가하면서, 그죠? 교감신경이 풀리지 않을 때는 끊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교감신경의 발달을부터 멀어질 수 있다. 교감신경의 약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면역요법을 사용함으로써 교감신경의 약화를 만들 수 있다. 제가 4가지 면역요법을 네 가지를 결국 설명을 드린 셈인데요. 3가지, 저 역시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3가지 하는지 4가지 하는지.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3-4가지 요법에는 또 부차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가지로 하는 것으로 정정할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면역요법을 알기 전에 3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3가지 전제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믿음. 왜 면역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안 들었냐고요. 제가 얘기 드린 이야기는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믿지 않았으면 실행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산다면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꽉 짜여진 틀 안에서 다른 사람 밥 먹으러 가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중간에 수시로 담배나 간식을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면서 낙오하게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씩 낙오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이런 방식은 하루에 3끼를 먹냐 2끼를 먹냐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간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이 잘 찌기 때문에 소진도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간식을 먹어도 되고 3끼를 먹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스트레스와 가립고의 상승이 많아지면은 교감의 사슬에 붙잡히게 되고 그 교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는 소화와 소진의 지연이 일어나죠. 소진의 지연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소진에 대해서 부교감이 일어나는 면역력 상승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거는 계절마다도 또 달라지는 것이고 일생의 주기 동안에도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면역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면역력의 중추기관인 흉선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 흉선이 작동하고 T세포를 만들어내는 가립고라는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타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 몸 안에 이 병의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죠. 나는 먹고 싶은 데 먹다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믿고 이 방법대로 음식의 주기를 늘려보십시오. 한 끼라도 잘 굶으면 주기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10가지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침잠과 이렇게 하면서 면역력의 놀라운 상승과 교감신경의 약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교감신경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서로 지금 전쟁터 속에서 지금 자신과의 싸움인지 남과의 싸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면역력 약화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별로 소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만든 면역요법은 이 소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개인별의 어떤 소진 시간, 음식을 먹는 양도 다르고 그렇지만 체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간이 발달해서 살로 저장을 함으로써 소진이 얼른 일어나 버리고 이런 사람들, 땀이 잘 나는 사람들,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소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면역요법의 어떤 간식과 음식을 나눠서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이 소진돼서 배고픔을 느끼고 먹고 그 소진을 몸살이나 감기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면역력이 상승될 때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정상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잘 해나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개인별 차이와 상관없이 이 면역요법을 통해서 많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발산이라는 것은 제가 뭐 노동력이나 활력, 그죠? 노동, 근육 노동,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죠. 육체 노동. 육체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립구를 소모하면서, 과립구라는 것은 우리 몸에 힘을 쓰게 만드는, 그리고 활동과 교감, 신경, 의지력을 작용하게 만드는 바로 중요한 혈구 세포입니다. 육체 노동은 과립구를 이렇게 소모하면서, 그리고 당과 포도당과 에너지를 태우면서 젖산을 근육에 축적하는 행위죠. 근육에 젖산을 만드는 것이 육체 노동입니다. 운동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운동. 근데 정신 노동이 있죠. 정신 노동. 왜 현대인이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게 됐을까? 암이 많이 시달리게 됐을까? 하는 것은 또 정신 노동 문제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정신 노동은 과립구를 사용을 해서 또 노동을 하는데, 이 과립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는 젖산을 이용하죠. 이것이 제가 만환비풀에서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미 이건 밝혀진 사실입니다. 완전히 의학적으로 성립이 되었고 지금 아직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육의 피로물질인 젖산이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정신노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뇌에서 젖산을 계속 이용하고 과립구가 젖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과립구가 만들어낸 젖산을 계속 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로가 느껴지지 않고 그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계속 사고가 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속도도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실수도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 과립구가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과립구가 레벨이 일정 이상 치솟아 버리면은 과립구와 반대되는 임파구의 면역은 떨어집니다. 임파구의 면역은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파구 중에서도 B세포까지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B에서 T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배가 부를 때 나타나는 소화의 때 임파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응급 면역세포고, 이거는 정말 몸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암과 염증을 치료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정신노동 전가는 결국에는 이런 병의 문제를 결국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형 인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잠이 중요하다는 건 아침형 인간이 없다는 걸 뜻한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아침형 인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아침형 인간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9시, 10시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형이라는 건 6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저녁에 9시에 잠을 자야 됩니다. 저녁 9시. 이런 분들은, 진짜 아침형 인간들은요, 저녁 9시부터 잠을 자요. 요즘 9시에 전화도 많이 하고 TV도 많이 하고 1시까지 TV를 보는, 새벽 1시까지 TV를 보는데 아침형 인간은 이제 현대 사회 구조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침형 인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편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저녁 9시 취침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정말 남편이 9시에 잠을 자면 정말 재미가 없죠. 허구한데 일하고 오면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그죠? 그러면은 부인은 병이 생기고 남편은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9시에 취침한다는 게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아침형 인간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생로병사 신비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에서 제 연구의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 제가 제 연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열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열이 많다, 간에 열이 많네, 머리 쪽에 상체에 열이 많네, 이러면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현대에서 이 바로 과립구라는 것입니다. 열을 만들어내고
열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결국 열이 많다는 것은 가립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가립구의 레벨이라는, 가립구가 원래 정상적인 범위를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죠. 예,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더 치솟아 버리면은 염증 조직과 암 조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죠. 연한 음식. 제가 4편에서, 이번 전편에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소양은 연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제 태음인이나 아니면 소음인, 이런 사람들은, 태음인, 이제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죠, 거친 음식. 사상 체질이 맞지 않고 팔상이나 50가지까지 나눠진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무용론을 주장하는데요. 또 그렇게 나눠가지고 확인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간이 발달하느냐, 아니면은 신장이 발달하느냐, 비장이 발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비장이 발달하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 비장이 발달돼야 되고요. 간이 발달하면 몸이 더 더 강해지고 살이 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진의 방법이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은 신장이 발달하게 되면은 비장이 발달하지 않고 신장이 발달하게 되면은 강한 염증의 에너지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신채 같은 양파, 마늘을 빼는 게 이런 우리 이 병과 가까웠고 병을 극복했던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사찰식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어떤 사람은 태어민처럼 먹고 어떤 사람은 태어민에서 이제 소양인으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소음인에서 소양인으로 가는 건데, 병든다는 건 결국 소양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음식에 상관없이 우리 면역요법은 소진과 가열이라는 그 기본적인 우리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병을 자연 치유하거나 아니면은 병의 치유를 돕는, 암수술로 병의 치유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결국 음식의 강도는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거칠고 더 강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결국에는 음식의 간격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그 소진의 어떤 증상, 소진의 어떤 사인이죠. 소진의 사인이라는 것을 보고 면역의 회복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먹어야 한다는데 치중이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몸살 감기를 자연 치유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면역력의 완전한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면역요법만 시행하다가 두렵고, 그래서 감기나 몸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약만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감기 급할 때는 한번 딱 꺾어줄 수 있어서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약을 계속 먹어서 치료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가 잘못된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고 했는지 책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들도 그런 걸 배운 적은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 관행적으로 생겨난 그것은 제가 의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애를 덮어주는데요. 애가 아침에 가서 애가 이불 다 걷어차고 자면 이불을 덮어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불 덮기. 아침에 잠을 잘 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면 따뜻해가지고 아침에 이 면역력 상승에 어떤 열의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밤에는 왜 자꾸 이불을 걷어차느냐? 그것이 에너지가 남아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겁니다. 이불 덮으면 덥죠. 덥다가 이불 차면 다시 시원해지면서 이 열이 나고 빠지고 가래구가 증가됐다가 줄어들면서 이러면서 에너지가 소진에 일어나서 면역력이 상승되기 위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침에 보통 이불을 다 차고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가서 이불 덮어주는 게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대에서는 두 가지 설명을 마지막이 아니군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내 상태가 교감인지 부교감인지를 설명하라는 것이지.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그리고 식사의 교감만이 아니라 멍과 귀찮음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상태에 따라서 교감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끊으라. 응? 절식하는 겁니다. 부교감일 때는 먹은 다음에는 푹 자면서 아침까지 푹 자면서 그것을 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에너지가 남았을 땐 아침을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먹을지 말지입니다. 부교감 상태라고 해서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살이 퍽퍽 찌니까. 요즘에는 비만도 병일입니다. 이 마른 사람이 절식하는 것보다 살찐 사람이 절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 전체가 병 덩어리이기 때문에 더 이게 그러니까 새우에 그 옷 젖는다고 옷이 흠뻑 젖는다고 가는 비에 옷이 젖는다고 아주 이게 이 비만이란 거는 부교감적 상황에서 조금 몸을 은근히 공격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우리는 교감 상황에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감 상황에서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감 상황인데 따라서 먹을지 말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남았는지 봐서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점심 때 되면 에너지 빠질 거 아닙니까? 잘 안 빠지면 어떡합니까? 열을 가합니다. 저는 가끔씩 점심 때 제가 뭐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우나를 가기도 하는데요. 점심 때 밥 대신 사우나를 가기도 해요. 이런 열을 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교감신경의 사슬을 끊어주는데 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침에 더 잘지 말지. 우리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출근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잘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또 개인 생활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지 않고 또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더 잘지 말지, 내가 지금 다 잔 건지, 내 피로가 다 회복된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 면역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는 것도 바로 가리고 가다 때문에 그렇죠. 가리고 가다. 이럴 경우에 먹지 않고 열을 가해서 그것을 소모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활동을 좀 하다가 다시 반신욕이나 잠을 청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잦은 단식의 위험성입니다. 새끼 단식하고 저도 여러 번 치료를 해보고 했는데요. 허겁지겁 먹는 것은 다 단식한 다음에 허겁지겁 먹는 것은 아직 먹을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빠지고 과립구가 완전히 소진되면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유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이런 이제 단식과 연료법을 사용을 할 때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 항상 얘기하시죠. 급하게 먹지 마라. 음식 먹을 때 천천히 먹어야지. 급하게 먹는 건 좋지 않다. 빨리 얼른 먹어가지고 빨리 또 가립구를 찍어내가지고 빨리 무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몸이 자꾸 변하고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재발을 또 잘합니다. 암보다는 만성염증, 낫지 않은 염증인데요. 한두 달, 세 달 이렇게 지속된 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주염 환자 굉장히 많죠. 잇몸에 치주염이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단식을 하고 열을 가하고 하면은 낫습니다. 면역력이 상승하면서 낫게 되는데 결국에는 잦은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제가 면역요법 4번째 강의에서 영양소의 충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영양소 충족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병을 자주 재발하고 자주 치료하는 것은 치료 못하는 것보다는 물론 좋은 거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 이 병을 대할 때. 이 과립구가 내 몸 안에 있고 내가 미친듯이 먹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암과 염증을 자꾸 크기를 키우고 몸이 나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낫게 되고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간사한 마음으로 자주 다시 재발을 하게끔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하게 살고 무리한 생활이라든지 무리함,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다시 또 치료하고 병 생기면 치료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교감신경의 발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염증의 어떤 그 재발이라는 것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발달하게 되고 정말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거죠. 몸이 점점 더 약화됩니다. 엄청 강한 염증의 공격이나 암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이 면역요법을 성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 생명과 치유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믿음도 중요합니다. 저를 깊게 제 이야기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나는다니까 믿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혹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가립구가 만드는 병의 수렁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치유와 생명의 법칙이라는 생명 능력을 다시 찾고 치유가 된다는 이 법칙을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몸을 계속 바꿔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의 부교감에 대해서 호흡의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잦은 단식이 위험하다는 얘기였고요. 호흡의 부교감.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많이 쉬는 것이 숨을 많이 들이쉬는 것이 두 가지 경우 교감과 부교감에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교감은 굉장히 숨 차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암이나 만성 염증이 생길 때는 어떠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숨을 막 차게 되죠. 막 숨이 모자라는 거죠. 숨이 모자라가지고 숨을 많이 들이쉬게 됩니다. 숨이 모자란 듯하게 해가지고 숨이 모자르면서 숨이 빨라지죠.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것은 교감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적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심호흡을 얘기하는 건데요. 둘 다 산소를 들이키는 양은 많습니다. 하지만 교감적 상황에서 산소를 많이 들이키면 가립구가 산소를 빠르게 분해하면서 몸은 더 빠르게 그 산소의 결핍 상황으로 또 계속 숨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병이 굉장히 심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숨을 많이 들이쉬는데 우리가 단전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심호흡이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별거 아닙니다. 부교감적으로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분위기를 조성해서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마음을 릴렉스하고 멍하고 귀찮은 마음에서 숨이 쉬면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나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은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쪽 아픈 쪽에 몸을 어디 염증 조직이 있다면 염증 조직을 이렇게 자꾸 면좀 생기는 조직을 만지면서 숨을 천천히 쉬게 되면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 부교감적 상황에서는 가립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가립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결국 병을 치유하는데 교감적 상황에서는 숨이 모자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호흡은 빠를 때는 좋은 게 아니고요. 죽을 똥 말똥 하는 겁니다. 부교감 천천히 깊게 많이 들이시면 좋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못된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정리가 어려웠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립구의 법칙,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혈구세포인 이 가립구의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 가립구, 골수에서 또 임파구도 만들어지거든요. 면역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감, 부교감인지, 먹을지 말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면서 상황에 대로 학습을 하시고 다시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다 보면 뭐 배탈이 난다거나 뭐 체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의 어떤 이런 문제, 바로 그 교감신경의 문제거든요. 교감신경의 염증, 통증 부위가 생겨나고, 웬만해서는 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이나 음식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몸을 계속 이렇게 몸을 자꾸 단련시켜 나가고 몸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과 이 건강과 치유는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버전으로 더 쉽게, 더 간단한 명료하게 여러분들 뇌리에 박힐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또 여러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활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염증형 인간을 줄여서 더 발전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것을 비영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